네, 안녕하세요. 축구 생각입니다. 축구 성모패독도 41회차죠. 일단 EPL 초안 영상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최근에 뭐 커뮤니티에도 올렸지만 지금 좀 야근도 많고 주말 출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원래는 오늘도 좀 피곤해서 좀 시간이 안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 내일 아마 제가 좀 촬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최종픽 영상을 금요일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일단 초안이라도 공유를 드리자는 생각에 일단 준비를 해왔고요. 일단 뭐 주말에 공유 드렸었던 최종픽은 굉장히 성적이 좀 좋지 않았었어요. 라리가에서의 좀 예측했던 결과들이 좀 안 나왔었던 것 같고 포르토는 주력만 적중이 됐었습니다. 그럼 우선 일단 이 독식이 지난 회차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회차도 EPL과 라리가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EPL 위주로 경기 수가 8경기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경기는 토트넘 대 울버햄튼이고요. 저는 토트넘의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울버햄튼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지금 사실은 수비도 제대로 안 되고 공격도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공격에서도 물론 황희찬이 있는 팀이지만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좀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수비적인 부분을 봐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이 많습니다. 특히 공간들이 어느 정도 있는 팀이라서 토트넘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공격에서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공간들이 있다면 무난하게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첼시와의 경기 때는 좀 놀랐어요. 물론 뭐 판정에 대한 문제들도 있긴 하겠지만 경기 내용적인 측면만 놓고 봤었을 때는 그래도 이 첼시의 그런 수비 상대로 득점을 하는 모습들이나 전체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었고 울버햄튼과의 경기를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이 경기는 지금의 경기력과 흐름적인 부분들 모두 토트넘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토트넘의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고요.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아스톤 빌라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경기력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 아스톤 빌라가 수비적인 부분은 이 공격에 비해서 불안한 모습들이 많아요. 공간도 많고 그리고 이 측면에서의 모습들도 굉장히 좀 불안하고요. 중앙 공간들도 좀 있는 편입니다. 그래서 이 크리스탈 팰리스와 비교해 봤었을 때는 이 수비적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워낙에 좋은 팀이라서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와 경기력을 비교해 봤었을 때 아스톤 빌라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도깨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도 하고 이 전방에서의 자아의 모습은 지난 경기도 좋았었고요. 그리고 이 역습에서의 날카로움은 여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 수비를 지키고 역습 형태로 나아갔었을 때 아스톤 빌라가 그것을 뚫어낼 만큼의 공격력이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그것까지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스톤 빌라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 경기 스타일과 그리고 이 어, 도깨비적인 모습들을 봤었을 땐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3번 경기는 에버튼 대 노팅엄의 경기고요. 노팅엄 포레스트가 생각보다 이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괜찮았었어요. 에버튼과의 이 스쿼드적인 부분을 전력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사실은 에버튼이 많이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에버튼의 경기력도 저는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노팅엄의 역습에서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에버튼 쪽으로 투표율이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노팅엄이 어쨌든 승격 팀이니까. 근데 홈에서의 에버튼을 생각을 해서 이 좀 에버튼 쪽으로 투표율이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가 EPL 경기들 중 가장 의심이 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기고요. 최종픽까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. 노팅엄의
역습에서의 의외로 좀 날카로운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에버튼이 뒷공간이 여전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좀 이변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경기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4번 경기는 풀럼 대 브랜드퍼드의 경기고요. 이 경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해 보이긴 하는데 이 분명히 무승부 쪽으로 투표율이 많이 몰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다면 이렇게 경기력적인 부분이 무승부로 보일 때는 오히려 무승부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승패 방향 쪽을 생각을 했고요.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풀럼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브랜드포드가 압박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았었고 맨유 상대로도 분명히 좋았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아마도 투표율이 브랜드 쪽으로 좀 갈 것 같긴 한데 저는 풀럼의 모습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나 이 압박적인 부분은 물론 브랜드포드가 조금 더 강한 압박을 보여주긴 하지만 풀럼도 괜찮은 압박들을 보여주고 있고 제공권적인 부분들도 오히려 풀럼이 조금 더 앞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뭐 수비적인 부분들은 브랜드포드나 풀럼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풀럼이 조금 더 불안한 것 같고요.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봤었을 땐 그래도 홈에서의 이점을 가지고 있고 공격에서의 제공권적인 부분을 조금 더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팀은 풀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풀럼의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무승부에 가장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긴 합니다. 자, 5번 경기는 레스터 대 사우스햄튼이고요. 이 경기는 승패 방향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레스터가 바디는 좀 침묵을 하고 있지만 바디를 제외한 이 2선에서의 선수들이나 아니면 측면에서 자원들이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사우스햄튼은 개막전에 아쉽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 공격에서의 개인 능력들은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다 수비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레스터도 공간이 많은 편이고요. 사우스햄튼은 좀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전방에서부터 압박에 대한 그런 약점을 좀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두 팀 스타일을 봤었을 때 승패 방향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승패 투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7번 경기는 본머스 대 아스날의 경기고요. 이 경기는 본머스의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본머스의 경기력도 좀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아스날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괜찮아요. 근데 이 경기는 조금 조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아스날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일 때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. 특히 본머스가 지금 경기적인 부분들도 좋지 않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스날 쪽으로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이 경기는 조금 의심해 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투표율이 너무나도 많이 몰린다면 저는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까지의 생각은 본머스와 아스날 경기력은 두 팀의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본머스의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10번 경기입니다. 리즈 대 첼시. 이거는 좀 고민하진 않았고요. 리즈의 단통 패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리즈가 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생각보다는 하피냐의 공백을 좀 잘 메꿔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생각보다는 경기력이 나쁘지 않긴 한데 첼시가 이 토트넘 상대로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긴 하지만 특히 제일 아쉬운 게 이제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확실한 이 타겟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못한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것 같고요. 그래도 이 수비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많이 단단해졌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 경기를 봤었을 때 리즈가 그것을 뚫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큰 의심 없이 리즈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경기는 웨스트햄 대 브라이튼 11번 경기고요. 이 경기는 무승부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웨스트햄이 제공권적인 부분들은 좋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을 해답을 좀 많이 찾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지금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무뎌진 것 같고 그것은 링가드가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하고 나서의 그러한 공백들이 좀 이 웨스트햄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란시니 같은 선수들이 있지만 조금 폼이 부상 이후에는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.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
뭐 경기 스타일은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.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웨스트햄은 어쨌든 강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스쿼드만 놓고 봤었을 땐 그래서 브라이튼이 강팀 상대로 강한 이런 도깨비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두 팀 다 수비는 브라이튼이 훨씬 더 불안하긴 합니다.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실점들이 좀 많고 공간들도 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세트피스와 크로스에서의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죠. 그래서 이 경기는 웨스트햄이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지금 웨스트햄의 경기력이나 흐름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저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웨스트햄의 단통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8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. 저는 아마도 금요일날 저녁에 최종 픽과 독시픽 영상으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